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파나톡스 비즈라이브 44회고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치매 특집 2탄, 오늘은 독거 노인과 장기 요양시설 노인의 뉴로피드백 훈련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정상 노인과 치매 노인을 뉴로피드백 훈련시켰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는지 어떤 효과인지 봤는데요. 가장 큰 것은 정상 노인분들이 치매 노인보다 효과가 훨씬 더 많고 빠르다는 겁니다. 즉, 그걸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죠. 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2015년 연령대별 치매 치료인을 보니까 70대가 됐을 때 35.6%, 거의 3분 중에 1분이 치매 치료를 받고 있고요. 80대가 되니까 42.8%, 거의 반이 치매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매가 왔다면 이미 뇌는 15, 20년 전부터 나빠지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80대가 42.8%면 통계적으로 본다면은 60세 때부터 뇌가 노화가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50세 때부터 60세 때부터 뇌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야 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안 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 의의는 건강할 때 뇌를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치매가 온 후에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100세 시대고요. 조금 있으면 120대 시대로 가는데 요 뇌 분야만 지금 관심이 없고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건강할 때 모든 장기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치매 관련해서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할 때 뇌를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건강할 때 뉴로피드백 훈련을 하게 되면은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더 많고 빠르더라.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뉴로피드백의 효과는 신경망입니다, 여러분. 밑에 나오시는 분은 부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장 동아대 신경과 박경훈 교수님인데 제가 영상도 올렸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세포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신경망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자꾸 헐거워진다. 가만히 있는다는 게 뭐냐면 뇌를 안 쓴다는 거죠. 신경망이 훈련을 하게 되면 탄탄해지고 연결이 늘어나고 그래서 인지가 좋아지고 치매도 예방되고 뇌가 아주 건강히 유지할 수 있다. 신경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지혜, 현명함은 어디서 오는가 이런 SBS 뉴스가 나왔습니다. 노인의 지혜가 뇌 과학으로 증명됐다고 하는데 어디서 보냐면 신경망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장진우 샌브란스 병원 신경외과 교수께서 얘기하신 건데 판단력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은 축두, 전두, 후두엽 외 복합적으로 관여해 있기 때문에 잘 연결되어야 한다. 그런 뇌 연결망은 나이가 들수록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증거가 많이 있다. 즉 뇌세포가 많이 있다.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많이 있는데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그건 문제인 거죠. 신경망이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저희도 이제 나이가 들면 뭐 죽는 세포는 어쩔 수가 없지만 요 신경망을 잘 연결시켜서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서 활성화시키면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 요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입니다. 즉 치매나 아니면 현명함이나 모든 곳에 뇌 신경망이 좌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0세, 90세, 100세 노인 내에서도 새로운 세포들이 계속 만들어지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만들어집니다. 98년도에 요 암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요 착색하는 물질을 집어넣는데 암 환자들 임종 후에 뇌를 임상실험용으로 기증한다는 동선을 받아 5명 암 환자의 뇌를 해부했는데 인간의 해마 치상액에서 측내실에서 요 물질에 착색된 신경세포를 발견하게 됩니다. 분열하는 세포에만 착색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인간의 뇌에서도 신경세포가 생성된다는 사실을 의미했고요. 죽을 때까지 신경세포가 죽을 때까지 새로 태어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이제 98년, 23년 전 얘기입니다. 이 새로 생겨난 세포들을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뉴로피드백으로 신경망을 발달시키거나 신경망을 다시 연결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 생성되는 뉴런들이 보다 많이 뇌 속에서 잘 잡을 수 있다면 우리의 뇌는 항상 젊은 신경세포들로 교체되어 젊음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네, 과학적으로 죽을 때까지 새로운 아기 세포들이 만들어지고 저희 뉴로피드백 훈련으로 뉴런들이 보다 많이 뇌 속에 잘 잡게 하면은 치매는 안 걸리고 현명하게 지혜롭게 우리 100세 삶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파나톡스는 20년 동안 100만 건 이상의 필드 임상을 통해서 표준 뇌파 DB 구축으로 뇌 진단과 치료 혁신, 뉴로피드백 AI 기술, 게임 콘텐츠 결합한 디지털 치료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모든 제품은 서울대학교와 국책과제로 공동 개발한 제품입니다, 여러분. 믿고 하시면 됩니다. 3개월 훈련 후 뇌파 전후 비교, 이런 뇌파에서 이런 뇌파로 5월 달이었고요. 9월 달이었습니다, 여러분. 뇌파를 훈련하면서 어떻게 변해간지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지 않습니까? 3개월 후 뇌파 변화, 퇴행성 뇌질환이 이제 세타파 리듬인데 여기 주파수 빈도 보시면은 좌뇌가 파란색입니다. 3, 4, 5, 6Hz 리듬 아주 강하죠. 그렇죠? 하지만 요 훈련 결과 봤을 때는 요 세타파 리듬 4에서 7Hz 리듬이 많이 사라졌죠. 그러면서 어디가 올라옵니까? 이렇게 3, 4, 5, 6, 7, 8, 9Hz 리듬이 주된 리듬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훈련 결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내 뇌가 좋아지고 있는지 정상이 되고 있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분도 마찬가지인데 5월 달이었고 9월 17일이었습니다. 폐안시 알파파 진폭 평균이 좌우뇌 좌측 뇌가 파란색이고 우측 뇌가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데 서로 따로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근데 4개월 정도 훈련 결과 좌우뇌 균형이 밸런스가 맞춰지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좌뇌의 알파파가 강할 때는 우울하죠. 상당히 우울하셨던 분인데 안정이 되셨고요. 주파수 같은 경우에도 정확히 이렇게 한 봉우리가 딱 나타나면서 9Hz 리듬, 아주 건강한 리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이 깨져 있는 상태죠. 마이클 머즈리치라는 분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신경과학자고 2016년 제2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카블리상 수상자인데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75세 훈련자가 열심히 훈련하면 25세와 똑같은 수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고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연구팀에서 얘기한 것이 뭐냐면 80대인에도 20대처럼 젊어질 수 있다. 그리고 저희 파나톡스 훈련 결과들 다 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아까 제가 다 말씀드린 새로운 신경세포들을 뇌 훈련을 통해서 뇌 속에서 자리 잡게 하는 훈련들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님들 이 훈련 꼭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랑 하고 있으니까 믿고 하십시오,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가 어디입니까? 거기서 국책과제로 만들어낸 제품들이고 100만 건의 임상 데이터가 있는데 뭘 주저하십니까? 뭐 대안 있습니까, 여러분? 치매에 대해서 대안 있어요? 뉴로피드백의 특징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효과성이 입증됐고 약이 필요 없고요.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재미있게 치료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가셔서 치매
그래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독거노인, 그 다음에 장기 요양시설 노인 뉴로피드백 훈련 결과를 보겠고요. 전부 다 저희 파나톡스 뉴로하모니를 사용하였습니다. 뉴로피드백 뇌체조 한방차를 병행한 통합요법이 독거노인의 뇌 기능 향상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2015년도 논문입니다. 독거노인이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독거노인은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 및 미혼인 1인 가구의 노인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는 2008년 93만 명에서 2013년 119만 명으로 증가되었고요. 전체 노인 중 독거노인이 20%를 차지하고요. 2020년에는 151만, 2035년에는 340만 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평균연령이 8세나 높은 데다 도움이 필요한 80세 이상 전체 노인 중 3분의 2가 여성이므로 독거노인 문제는 여성 독거노인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재 2022년이기 때문에 150만, 160만 명 정도 어마어마한 숫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분들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분들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정서 문제점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 연구는 K도 Y군청 행복 돌봄과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독거노인 관리 프로그램 일환으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뉴로피드백 훈련과 뇌체조, 한방차를 병행한 통합요법을 적용했습니다. 65세에서 90세 독거노인 23분을 했고요. 딱 2달 정도, 8주 정도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제가 연구 논문을 보지만 보통 2달 정도 훈련합니다. 2달 정도 훈련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사례를 나타내는 것도 참 대단하지만 6개월, 1년 정도 했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안타깝죠. 제가 다시 대학을 가야 하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6개월 정도, 1년 정도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서 치매 걸리신 분들, 경도인지 장애분들, 정상 노인분들이 훈련을 했을 때 6개월 훈련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해보고 싶은데 어쨌든 기존 결과들이 참 보물 같은 자료들입니다. 2주지만 큰 사례를 만들어냈고 이렇게 역사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투채널 뉴로피드백 시스템 이용했고요. 이완 집중 기억력 중심으로 1회당 30분 주 2회 8주간 16회 했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주 5회 8주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뇌체조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까지 나와 있는데 논문을 올려드릴게요. 퇴계 이왕 선생님의 활인신방 중에서 도인법을 활용한 한국정신과학연구소의 뇌체조 프로그램 박병훈 박사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보시면 퇴계 선생의 건강법으로 500년 동안 가까이 자손들에게 전해지며 집안의 건강이 지침이 되어 왔던 건데 이걸 이제 박사님이 도인 체조에서 만드셨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박사님한테 배우도록 하고요.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1박 2일 이런 프로그램에서 이런 걸 좀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뇌체조 관심 있는 분들은 박사님 얘기하셔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배워야겠죠. 60세 이상의 뇌파 변화 한번 이걸 읽어볼게요. 60세 이상 됐을 때 뇌파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 12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에 김대식 최창욱 박사님께서 하신 거고요. 45세 이후부터 축두부 서파가 양쪽 축두부에 출현하는 것은 축두부 생리적 노화에서 기인한다 해서 45세부터 우리 뇌 중에서 어디 부분부터 노화가 됩니까? 축두부에서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예, 측두부에서 하는 일, 네, 크게 말하면 이제 두세 가지 되는데 해마가 있고 청력세포가 있죠.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고 예, 약청, 난청, 이명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 측두부 여러분, 측두부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요 뇌 노화가 진행된다면 측두부부터 이야기하시면 돼요. 네, 알파파 출현 부위는 후두부 우세성이 감소하고 전두부, 중심부 우세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알파파의 주파수가 11Hz인데 반해 60대부터는 9Hz, 고령자에서는 8, 9Hz가 서파와 느리게 된다는 거죠. 알파파가 느리게 되고 그러다가 세타파인 7Hz가 나오면 치매 초기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2022년도에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요. 5분, 10분 뇌파 측정해서 치매임을 확인한다. 벌써 2001년도에 이런 내용 보면 다 나와야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2001년. 그러면 20년 지나서 7Hz가 치매 뇌파일 것이다 얘기하는 것은 20년 동안 그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20년이 넘죠? 21년 동안. 이 논문 딱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안 읽어봤나? 예, 공부를 안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알파 연속성이나 개안 등에 대한 반응도 저하되고 예, 저진폭 알파파가 눈에 띄게 되고요. 서파 성분이 증가하고 서파의 진폭은 낮고 주파수는 규칙적이다. 뇌가 느려진다는 거죠. 베타파의 출현 빈도 및 진폭 증가. 이 베타파 속바는 아마 고베타파가 아닐까, 스트레스 뇌파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산발성, 전반성, 세타파가 증가하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 치매, 뇌 노화의 적, 세타파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건데 보면 볼수록 신기합니다. 2021년도에 이거 2001년도 자료인데 굳이 20년 지나서 이 7Hz를 보고 치매 초기인 것 같다. 대단한 발견을 한 것처럼 국가 돈을 예, 비판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간헐성 측두부 서파가 좌측 우위로 나타나고 수면이 얕아지고 수면 3, 4기가 감소한다. 예, 수면도 잠을 잘 못 자기 시작하는 거죠. 예, 7, 80세에서는 렘 수면이 전체 이 수면의 20% 이하로 감소하고 배경뇌파, 알파파의 주파수가 느려지고 중심부와 두정부에서 후두부보다 주파수가 느려지고 예, 이상 뇌파 출현이 증가한다. 예, 60세 이상 뇌파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훈련 모드는 기본 상태 분석 프로그램을 측정한 세 가지 기본 상태인 휴식, 주의, 집중력 분석,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훈련 모드를 정했습니다. 이것도 참 안타까운데요. 기본 상태 분석, 휴식, 주의, 집중력 분석 중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했다는 것은 우리가 질병 환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특히 이제 치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집중력으로 해야 하고, 예를 들어서 불면이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알파파로 잡지 않습니까? 휴식으로. 네, 기본적으로. 그런 질병 상태, 이 참가자분들의 질병 상태를 분석해서 그분들에게 맞춰서 훈련시켰으면 어떻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 예, 여기에서는 예, 휴식, 주의, 집중력 중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훈련 모드를 정했습니다. 30분씩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입니다. 자기조절지수 61에서 62.39에서 증가하는 게 나오고요. 주의지수는 내려갔습니다. 근데 주의 비율은 4.5, 4.3대 1에서 4.36, 4.2. 이렇게 4.27로 주의지수, 주의 비율이 내려갔습니다. 주의 비율은 내려가는 게 좋은 거죠. 네. 긴장도는 22, 24에서 17, 17로 많이 좋아졌고요.
활성도는 85, 85에서 85, 83으로 내려갔습니다. 정서지수는 87, 85, 87에서 83, 86으로 뭐 큰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요. 스트레스 지수는 70, 76, 67, 76으로 크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운의 균형 지수 유의미한 차이가 별로 없었고요. 브레인 지수 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변한 것은 이제 자기조절 지수하고 주의 비율하고 항 스트레스 지수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휴식주의 집중력 점수 낮은 것으로 하는 것보다는 65세부터 90세면 이분들 참가하신 분들 65세, 90세 정도 분들 23분이면 이분들 지병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훈련했으면 더 좋은 사례가 효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 낮아진 것도 있고 좋아진 것도 있고 주 2회 8회씩 했습니다. 주 2회 총 8주 16회. 예,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그래도 이제 좋아진 사례 이제 스트레스 지수 사례, 그 다음에 뭐 체조나 이런 걸 통해서 긴장도 많이 좋아졌고요. 주의 비율, 세타파가 많이 줄어드는 사례를 많이 본 것이 좋은 사례라 볼 수 있겠습니다. 좋아진 사례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자기조절 지수 증가의 방향성은 노인들이 휴식주의 집중력 상태를 자율적으로 조절하면서 뇌의 활동 리듬을 통제하는 능력이 향상되어 가고 있고 전반적 뇌 조절 능력이 증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연구 기간을 늘려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 다음 주의 비율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타파 대 SM알파 요 비율 아닙니까? 네. 그래서 뇌가 휴식 상태에서 벗어나 맑게 각성되면서 활동 준비할 상태를 요 SM알파 의미하는데 잠자는 거하고 이 각성되는 그 비율을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4.52점에서 4.36으로 4.39에서 4.27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0.16, 0.1로 감소하였죠. 좋아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노인의 주된 뇌파인 세타파에 비해 SM알파가 증가한 것으로 뇌의 기능이 조금씩 각성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나왔고요. 긴장도, 육체적 근육 경직이나 정신적 긴장 등 긴장도에 있는데 22.09에서 17.23으로 24.43에서 17.01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요 노인 대상으로 긴장도를 적용한 선행인과 비교적 이제 적어서 어려운데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뉴로피드백과 2개 천굴리법을 적용해서 긴장도와 감소와 피로도를 낮추어 중년 여성의 뇌기능이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뇌체조 이 향상시켰다는 보고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같은 사례가 나왔다. 이렇게 논문에서 나와 있고요. 스트레스 지수입니다. 스트레스는 건강이나 신체 변화와 관련된 시력, 기억력, 수면 변화, 죽음에 대한 생각, 외로움, 청력 감소, 식습관 변화, 노화로 인한 신체적 기능 변화가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70점에서 76으로 운에는 67에서 76점으로 아주 크게 증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 항 스트레스에 대한 요 요인이 가장 큰 효과를 냈습니다. 네. 스트레스에 취약한 노인들에게 지속적인 요 문제에 대해서 요 문제가 이제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유의한 변화는 통합요법이 스트레스 완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삶의 질 해서 이제 측정한 게 있는데요. 요 훈련을 하고 혈압이 1.3점에서 1점으로 줄어들었고요. 혈당이 1.17에서 1.0으로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혈압과 혈당에서도 낮아진 사례가 뉴로피드백, 체조
한방차로 같이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자기 존리스와 주의 비율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긴장도와 항스트레스시는 유의하게 변화하여 뇌 기능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긴장도는 제가 봤을 때 체조가 상당히 컸을 것 같고요. 도인 체조. 항스트레스시는 저희 뉴로 피드백이 효과가 크게 낮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삶의 질에서는 혈압과 혈당이 낮아지고 삶의 질, 일상생활, 우울 증상, 설문지 등 모두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뉴로피드백 훈련, 뇌체조 및 한방차를 병행한 통합요법이 독거노인의 뇌 기능 및 삶의 질을 의미 있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므로 독거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중재요법이며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심신을 치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다음 논문 보겠습니다. 다음 논문은 장기 요양시설 노인의 뇌 기능주사에 미치는 효과고요. 성결대, 경희대, 서울불교대학원 박병훈 박사님, 원광대, 삼육병원, 경희대 관련된 분들이 참여하신 논문입니다. 6개월 정도 길게 했죠. 연구 대상 이쪽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인원이 아니었고요. 11분 정도 하셨습니다. 11명 정도 훈련했고요. 2012년 1월부터 6월 17일까지 한 6개월 정도 1회 30분, 주 3회, 총 60회를 실시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나마 저희 박병훈 박사님께서 여기 참가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양시설은 그 안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 6개월 정도 충분히 요 병원과 삼육병원이죠. 병원과 얘기를 해서 잘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훈련 시간은 점심 식사 이후에 2시간 사이 휴식 시간을 이용하였고 훈련 장소는 사무실 한편에 따로 마련했고 뇌파 측정기 저희 거를 사용했습니다. 숟가락 구부리기 2완, 그 다음에 집중력, 그 다음에 기억력, 행성 기억하기, 준비 6분, 2완 6분, 준비는 이제 요 기본 훈련 스펙트럼입니다. 6, 2완 6, 긴장 6, 기억력 6, 마지막 6분간 다시 스펙트럼 마무리하면서 총 30분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훈련 하고 2완, 긴장이 아니고 집중이죠. 이거 집중, 기억력 6분, 그 다음 다시 기본 훈련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변화입니다, 여러분. 결과에서 이제 attention quotient라고 해서 주의력이죠. 주의지수가 좌우 이렇게 나오는데 익스페리먼트 실험 집단, 대조 집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67, 73 상당히 올라갔죠. 하지 않은 집단은 뚝 떨어졌고요. 그 다음 운의 쪽도 66, 73 안 하신 분들은 더 나빠지고 있고요. 뇌가. 그죠? 65에서 76 10점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이 뉴로피드백 훈련하지 않은 집단은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는 속도가 저번 논문도 마찬가지지만 뭐 10주, 8주 정도 되신 노인분들의 대조군들, 그러니까 뉴로피드백 훈련하고 않은 집단들 봤을 때 뭐 2점, 3점 떨어지는데 여기 6개월 정도를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죠.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9. 그죠? 특히 요양병원의 노인분들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요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의 뇌 상태가 요 대조군들인데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퇴행성 뇌질환 관련 그걸 얘기할 때
잘못된 약을 70%가 드시고 계시다고 요양병원에서 그런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큰 충격이죠. 충격입니다, 여러분. 요양병원에서 뇌훈련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 주의지수가 뚝뚝뚝, 주의지수가 뭡니까, 여러분? 뇌 각성되는 거, 면역력 관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심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뉴로피드의 한 집단은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63, 76, 62에서 75. 정서지수 보더라도 정서가 85에서 90. 하지만 하지 않은 집단은 정서 상태도 내려가고 있고요, 여러분. 뇌 기능 전체가 74에서 81로 뉴로피드 집단 올라가고 있는데 안 하시는 집단은 82에서 70으로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보겠습니다. 장기 요양시설 이용하는 노인 대상으로 한 연구는 뉴로피드를 이용한 두뇌 훈련이 노인의 뇌 기능을 의미 있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두 집단 간에는 주의지수, 항스트레스 지수, 정서지수, 브레인지수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보니까 다른 뭐 기초활동이나 자기조절 능력 있으면 자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일단 논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그 독거노인과도 비교했을 때 주의지수, 세타파 대 SMR 비율, 주의지수, 독거노인에서는 주의 비율이었죠. 이 부분, 스트레스 지수, 그죠? 독거노인분들도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큰 효과가 있었죠. 주 2회 했을 때. 예. 여기서도 제가 보니까 안 나오네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훈련 전 노인들의 주의지수는 좌 67에서 훈련 후 73, 주의지수 우는 66에서 73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었고 대조고는 감소되어 뉴로피드백 훈련이 피로 감소에 효과적이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뇌기능 지수 중 주의지수는 뇌의 각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통해 육체, 정신 피로를 파악할 수 있음은 기존 연구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예, 이게 좋아졌다는 거고요.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들,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 논문이 있는데 같은 사례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지수는 훈련 전후 65에서 76으로 60에서 75로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대조군은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항스트레스 지수 좌는 실험 전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18점 낮았으나 실험 후 실험군은 10점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17.8이 감소하였습니다. 네,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정말 불쌍하십니다. 네. 우리 뉴로피드백 훈련해서 요양병원 가지 말아야죠. 그죠? 그리고 자녀분들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거기다 놓고 요양병원에다 넣고 잘 지내시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뉴로피드백 훈련 이거 해야죠. 예. 근데 지금 저희가 핸드폰 프로그램이 2월 초에 출시합니다, 여러분. 이따가 핸드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려놓고 유튜브를 한번 올려드릴게요. 오늘이나 내일 집에 제가 계속 주구장창 있는데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중재 방법은 다르지만 항스트레스 지수를 평가도로 적용한 연구에서 항스트레스 지수 상승이 실질적으로 스트레스 증상 완화를 나타낸다고 보고한 사례가 있고요. 스트레스에 취약한 노인들에게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은 여러 가지 신체적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데 뉴로피드백 훈련이 스트레스 완화 방법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정서 안정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정서 안정. 스트레스 안 받고 마음이 안정되면 여러분 다 된 거 아닙니까? 네. 이 사례도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례 논문들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결론입니다. 연구는 장기 요양급여 노인을 대상으로 뉴로피드백 훈련이 뇌 기능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입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뉴로피드백 훈련 프로그램이 시설 이용 노인의 뇌 기능 지수 중 주의지수 증가를 통한 피로 감소,
항스트레스 지수의 증가로 인한 육체,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 상승, 정서지수의 증가로 정서 안정, 브레인지수 증가를 통한 전체적 뇌 기능 향상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상 내용을 바탕으로 노인시설에서 뉴로피드백 훈련이 노인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고, 추후 연구에서는 표집 대상의 다양성과 동시성을 고려하여 장기 요양 상태의 발생 위험이 높으나 사전적 예방 중재를 통하여 기능 향상 여지가 있는 허양 노인 및 건강 노인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겠습니다. 여기서 느껴야 할 것은 뭐냐면, 요양병원에 계신 노인분들에게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하고 전체적으로 뇌 기능 향상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뉴로피드백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저희 뇌에서는 죽을 때까지 새로운 신경 뉴런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뉴로피드백 훈련을 통해서 그 애기세포들을 죽이지 않고 애기세포들이 자리 잡게 해서 신경망을 발전시켜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희도 언젠가는 그럴 때가 옵니다. 죽기 전까지는 정신이 말짱하게 스트레스 안 받게 이 현실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님께도 권해드리고, 여러분도 50세, 60세 되면 이제 치매, 뇌파, 세타파가 증가하는 것이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는 뇌 관리가 꼭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이 지금 100만 명이 넘어갔고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도 숫자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비약물로 부작용 없으니까 효과는 4개의 논문을 본 것처럼 다 나오니까요. 꼭 여러분들께서 절실한 마음을 갖고 뉴로피드백 훈련을 부모님과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 개인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치고요. 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45회, 다음 45회는 사업 설명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